4-2단원의 공연예술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연, 그러니까 예술 공연이 있는데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서 가격을 결정할 거냐.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격 차별 정책입니다. 가격을 균등하게 똑같이 어떤 입장료를 받을 때 일본에 온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가격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차별하죠. 자, 그래서 이 가격 차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수익, 소비자의 잉여 있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수익, 어느 쪽으로? 판매자 쪽으로 더 끌어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가격 차별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공연 예술 시장은 자, 일반 재화 시장보다 불확실성이 크대요. 관객들이 오겠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남겨놓고 나서 만약에 노쇼 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시장의 원리가 공연 예술 시장의 분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답니다.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한 분석은 공연 예술 시장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했어요. 자, 이때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이걸 우리 만족도로 봅시다.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이 소비자 선택의 전제가 되겠죠. 소비자가 지금 만족을 못하는데 그 비싼 돈 주고 예술 공연을 보러 가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자,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각 재화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을 자,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이것이 바로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될 겁니다. 자, 한계 효용이란 내가 어떤 비용을 일단이 더 추가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만족도. 자,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일단위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것을 그 재화의 가격, 이거를 빼면, 나눠주면 그게 바로 뭐가 나와요? 이거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어떤 공연을 봤다 그러면 그것을 나눴을 때 그 각각 1,000원에 내가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지금 기대하시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에서 자, 이것이 같아질 때 자,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예문을 한번 봅시다. 내가요 지금 한 이틀 3일을 굶었어요. 자, 근데 지금 내 앞에 빵하고 지금 오렌지를 누가 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돈은 있어. 자,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빵을 사 먹을까요? 오렌지를 사 먹을까요? 당연히 만족도로 따지면 오렌지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빵일 거 아니에요. 빵의 만족도가 효용이 높단 말이야. 이거 사 먹어. 자, 2개 정도 먹었어요. 한 3개까지는 먹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배가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빵을 사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제 고민을 하겠죠. 한 4개째 되면 빵을 사 먹을 건지 오렌지를 하나 더 사 먹을 건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오렌지로 만족도가 기울게 되는 거야. 자, 이때 효용,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에서 같아질 때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때 여기 있는 아까 빵 같은 경우가 사 먹었을 때가 내가 만족도가 높아졌었단 말이죠. 자, 근데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빵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외려 오렌지 정도 아니면 커피나 어떤 음료수 있죠? 이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걸 사 먹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공연 예술 시장에서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공연 예술에 대한 수요가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함을 나타냅니다. 아까처럼 빵을 사 먹을 거냐 오렌지를 사 먹을 것처럼 나 지금 공연이 하나가 아니야. 뮤지컬을 볼까 아니면 영화를 볼까를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게 만족도가 높을까? 효용성. 이걸 내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공연 예술 관람으로 얻는 한계 효용이 공연 예술 관람 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상품을 소비할 때 얻는 한계 효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소비자는 어떻게 총 효용, 총 만족도의 증가를 위해 공연 예술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빵과 오렌지 중에서 빵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빵을 선택한 거야. 그렇죠? 그럼 공연 예술을 선택할 때 다른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공연 예술 말고 다른 쪽에서 만족도, 만약에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높다고 하면 나는 여기 안 올 거야. 그쪽으로 가겠죠? 또는 같아도 조금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돼요? 같거나
이쪽의 만족도,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공연 예술의 만족도가 더 높아야지만 이걸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가격 상승에 대한 공급량으로 우상향한다. 자, 왼쪽 표를 보겠습니다. 자, 완벽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곡선은, 자, 공급은 가격이 처음에 어떨 때 낮으면 공급량을 줄일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자, 수량이나 이걸 어떻게 됩니까? 늘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자, 수요는 보통 가격이 어떻게 됐을 때, 여기서 전체적으로 쌓으면 그만큼 어떻게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때는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 반대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가격이 결정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량이나 이게 결정이 나는데, 자, 근데 공연 예술은 그렇지가 않대요. 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상에선 그냥 가격을 거기 딱 결정을 해버리고요.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자, 가볼게요. 뭐 수직선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우상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여기서 공연 예술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공연 예술의 단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공연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한 바로 수직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대 여기서 그냥 형성해서 일정한 부분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 가격대를 형성해 놨고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자, 이거 우리 수직선 형태라고 했고요. 자, 밑에 공연 예술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비례해 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거는 공급량하고 이런 가격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자, 밑에 자, 공연 예술에서 공급량은 공연장 크기와 공연 횟수를 통해 결정이 될 거예요. 한 번에 지금 몇 명의 관중을 받을 수 있지? 그럼 입장료가 있잖아. 그리고 공연을 몇 번을 할 거지? 이걸 가지고 이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데, 가령 좌석수가 1000석입니다. 자, 이럴 때 극장을 지금 선택해 10일간 매일 한 번씩 공연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 내가 지금 1000석 곱하기 10일이니까 10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0회를 곱하면 어떻게 해? 결국 총 좌석수는 10,000개가 나오겠네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야? 지금 이 공연 주최 측에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총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급량의 크기는 이미 극장과의 계약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많고 적음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이미 딱 결정이 난 거야, 이미. 자, 그 다음에 더욱이 공연 예술 시장의 수요는 불확실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요. 아까처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난 당연히 매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전쟁이 터졌거나, 이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탁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취소를 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연장의 크기와 공연 횟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일반 재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지만, 아까 어느 부분에서 바로 여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크로스되는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공연 시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냥 수직의 어떤 형태를 보인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공연 예술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바로 이 공연 주최 측이 공연 전에 공연의 가격과 즉 바로 표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마치 독점 공급자처럼 공급량과 가격을 모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공연 예술은 인기가 많은 공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표 가격을 결정하면 공연 시작 후에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해서 가격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자, 경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직성,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탄력적과 비탄력적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어떤 빵을 좋아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원, 2,000원을 줘도 어떻게 해요? 사 먹겠죠? 자, 그런데 자, 갑자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사 먹어요. 차라리 다른 걸로 바꿔 먹겠죠. 그럼 이건 되게 탄력적인 것 같다. 가격에 따라 수요나 공급이 어떻게 급박하게 변해버리면 탄력적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 내려가도 상관없이 그것을 구매를 하면 그건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경직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그거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가격을 지금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을 하나에 지금 표 하나에 10만 원에 해놨는데 자, 관중들이 안 찰 것 같아요. 별로 그 구매하는 그 여기 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손님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가격을 낮추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안 된대요. 왜? 누구 때문에? 이미 다른 고객들은 10만 원에 구매했는데 자기들 이 사람들 다 그걸 할인해 갖고 줘버리면 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안 맞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공연 주최 측은 관객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가격으로 일찍 표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고려해서 공연 당일에 늦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 가격을 인하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어느 소비자라도 공연 당일까지 표를 안 구할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자, 이는 고정적인 수요층의 이탈을 초래해서 자, 시장의 질서를 훼손시킵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절대 할인을 안 해주자. 자, 이렇듯 공연 예술 시장의 가격은 경직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대형 공연에서는 수요층의 특성을 조사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 절차의 하나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의 관중이 몰릴까? 이걸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만일 공연의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자, 그 공연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며 공연 단체가 정한 표 가격의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그대로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자, 공연 예술 공급자가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가격 차별 정책을 쓰게 되는데 자, 가격 차별 정책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자, 공급자 이익에 귀속시키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잉여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 가격이 지금 10만 원인데 나는 15만 원을 주고도 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연 측에서 지금 어떻게 공연자 측에서 이거를 10만 원에 결정하면 나 5만 원의 이익을 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연 측은 조금이라도 더 그 소비자 잉여를 자기 뭐를 끌고 오려고 할 거야? 자기 공급자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뭐를 한다? 바로 가격 차별 정책, 2부 가격제 같은 걸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공연 예술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좌석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가령 공연 단체가 특별석과 일반석으로 두 가지 가격 정책, 2부 가격제를 설정을 했대요. 가령 공연 단체가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P1은 특별석, 좀 비싸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꽃표는 지금 일반석해서 가격을 좀 낮춰놨습니다. 자, 이는 P1회까지의 좌석은 P1에 팔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까지 나머지는 꽃표 이만큼의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표 이해되시나요? 어디까지인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공연 예술 공급자는 단일 가격 P로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자, 초록색 부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각형 P1, 그 다음 P, C, B만큼. 자, 위에 오른쪽으로 올라가 주시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 초록색 요게 되는 거죠. 요만큼이 추가로 더 버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P 꽃표만큼 했으면 지금 요 정도밖에 가격을 못 받는데 지금 그것보다 지금 어떻게 그만큼 사각형만큼이 추가 이익이 생겼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뭘로 가격 차별 정책으로 내가 얻어낸 거예요. 자, 하나를 더 볼까요?
만약에 가격을 여기다 하나를 더 만약에 설정을 했어. T1보다 높게 해서 여기 완전 로얄, VVVP, VIP 좌석을 해가지고 한 10석만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게 했습니다. 한 100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도 거기 앉는 사람이 있겠죠. 그 요만큼의 가격을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색 부분만큼을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있는 P 꼽표만큼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다 소비자 잉여 부분에 해당됐던 건데 이렇게 단계 가격을 이렇게 따로따로 차별화시켜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면 자, 이때 가격 차별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원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잉여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걸 가격 차별 정책으로 공연 예술 공급자가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또 차별 가격을 더 세분화할수록 공연 예술 공급자의 수입은 늘어나겠죠. 자, 근데 너무나 이거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도 헷갈리고 이거는 뭐 다 쪼개놓으면 어떻게 돼?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구간을 정해놓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공연 예술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비용 상승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대요. 자, 누구한테? 인건비는 결국 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누굴까요? 배우들에게. 공연비 여기에 줘야 됩니다. 출연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연 예술은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관람자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입니다. 자, 탄력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하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20만 원, 100만 원 불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겠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필수제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쌀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필수제지만 공연을 안 본다고 해서 이것이 뭐 죽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생계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수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비용 상승의 압박에도 쉽게 표 가격을 인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공연 예술은 노동 대체적인 생산 기술을 도입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기도 어려워요. 자, 예를 배우를 지금 빼버리고 거기다가 뭐 로봇이나 마네킹 갖다 세워놓는다고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대체적인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스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스텝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해갖고 조명 한 사람이 두 명이 할 거를 한 사람으로 줄이거나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뭐 배역 같은 경우도 이걸 1인 다역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자, 왜냐하면 공연 예술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을 잘못 줄이면 자, 공연에 바로 질적인 뭘 바꾼다? 저하. 질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리고 관객의 외면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괜히 또 줄여놨다가 결국 어떻게 한 10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한번 딱 보고 가서 금방 소문이 퍼져버리면 나머지 관객들이 거기 어떻게 입장도 안 할 거야.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공연 예술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비 증가에 의해 누적되는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연 예술 공급자는 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동력을 감축해 생산비를 줄일 수 없는 자, 이런 것이 바로 딜레마가 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자, 그렇다면 공연 예술계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무엇보다 첫 번째요. 공연의 질적 수준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질적 수준을. 자, 그리고 수요자에게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자의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 아까 얘기했던 가격 차별제 같은 거. 이걸 통해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아랫부분. 자, 뭐 한계효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재화에서 만족도를 비교해서 추가적인 만족도가 더 큰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총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것. 자, 이는 각 재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총 효용이 최대가 됨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 상황에 따라 아까 빵과 그 다음에 음료수나 아니면 오렌지 같은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도가 큰 쪽으로 점점 이걸 선택을 함으로써 이 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걸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차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기업이나 그 다음 공연 예술가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수입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을
이렇게 이원화시키거나 차별해가지고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